serious. 네, 오늘도 곤유부 첫 코너는 뉴스 전 코너입니다.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이 약간은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네. 와 춥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네. 네. 이제 봄이 이제 지나가나요?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또 5월이라서 벌써 5월. 예산에는 날씨가 좋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4446 끝번호 쓰시는 분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곤유부를 듣지 않으면 뭔가를 빼먹은 듯한 기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은 곤유부죠. 네. 곤유부를 듣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치 뭐 기분은 좋잖아요. 네, 한 달을 열심히 일하신 그 성과를 보는 날이니까. 네. 자, 문정현님 화이팅입니다. 자, 많은 분들 그 외에도 인사해 주셨는데 저희 계속 뉴스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패스트트랙 관련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판문점 선언 1주년 관련 소식들 그리고 결혼식에 가지 않는 20, 30대 뭐 이런 이야기 있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 사이에도 정치권 여야 간 대치가 심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심한 상황들을 국민들이 싸늘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국회가 완전 마비 상태죠. 모든 의사결정, 정치 협상 중단됐고 이제 문제는 막말이나 욕설, 폭력, 그다음에 뭐 쇠망치, 빠루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대치 전국이 대대적인 또 고발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맞고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죠. 지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성장률로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외교 안보 상황도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뒷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냐?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신 겁니다. 조선일보는요. 민생 문제라면 이리 치열하게 싸울까 고장난 한국 정치라는 제목 달았고요. 한국일보는 여야 6탄전 뒤 맞고발전 법정 향하는 격렬대치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서로 맞고발한 인원이 40명이 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4월 27일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었죠. 벌써 1년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관련 사진들 또 소식들 신문사마다 싣고 있어요. 네, 먼저 일면의 사진실은 한겨레부터 살펴보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판문점 선언 한돌, 군사 분계선에 올린 평화의 선율이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이 4.27 1년 맞아서 판문점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나서 손 맞잡고서 넘나들었던 그 군사 분계선 앞에서 미국 첼로 연주자 린 하렐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연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신문사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뭐 우리의 역할이나 입지가 줄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이 다루고 있고요. 촉진자 역할 입지 좁아진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일단 북미 관계 교착 상태 이후에 남북 관계는 제동이 걸렸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리를 제외한 채 중국, 러시아와 접촉하면서 우리의 어떤 대미 가교 역할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서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주변국들 뭐 중국, 러시아, 일본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네. 회담들이 쭉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일면에 크게 사진을 실었는데 두 장의 사진입니다. 먼저 왼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버지니아주 골프장에서 정상회담 마친 다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골프 치고서 나란히 웃으며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사진 실었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오른쪽에 실었는데 1대1로 정상포럼 때문에 만났죠.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사진 제목은 이렇게 정했네요. 4강 연쇄회담 밀착하는 미일과 중러. 자, 중앙일보도 보겠습니다.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각자 도생 2030 결혼 계획 없어 남 결혼식 안 가. 예. 경조사비와 관련해서 20, 30대 생각이 기성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내키지 않으면 굳이 참석하지 않고 주고받는 것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결혼 계획 없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변하는 사회 모습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일면 합리적인 생각이다 싶다가도 너무 삭막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네. 자, 밤사이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던 인터넷 뉴스 토픽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건가요?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오늘 새벽 4시 지나서 28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에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이죠. 최근 뭐 선거제 같은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싸고서 여야의 이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여당 지지층 중심으로 해서 참여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답변이 있어야겠죠. 네. 어떤 답변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28일 오후 7시쯤이었고요. 어제 저녁이죠. 예, 네. 게시자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그대로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통해서 함께 올렸습니다. 뭐 이곳저곳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고 주말 사이에 또 워낙에 시끄럽기 때문에 오늘 또 본격적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뉴스 토픽 천은사 통행료. 네, 굉장히 말이 많던 지리산에 있는 천은사 통행료가 오늘 마침내 폐지가 됩니다. 아마도 노고단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맞아요. 다들 지나셨을 거예요, 이곳을. 근데 이제 왜 이게 논란이 됐냐? 나는 천은사 안 가고 노고단 가는 건데도 이 사찰 측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600원씩 받았고요. 입장료 명목이었죠. 네. 이제 이 도로가 노고단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천은사 측이 이제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받아오다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여러 민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노고단 가시는 분들은 돈 안 내고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30여 년 만에 이 통행료가 폐지가 됐군요. 직장인 갑질이라는 키워드도 보이네요. 그 시민단체 중에 직장갑질 119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노동 인권단체라든지 그다음 변호사분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곳인데 모레가 노동절이죠. 앞두고서 올해 1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제보로 들어온 갑질 사례를 공개했는데 네. 와 여기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PPT 발표 보조하는 직원이 실수하면은 손가락 자르겠다 이런 협박성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휴게 시간에 쉬지 말고 대기하라 이런 공지사항에 직원들의 서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히 신입이라는 이유로 야근 강요당하거나 상사가 노래방에서 여직원에게 노래 잘했다면서 팁을 줘가지고 여직원들이 또 미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갑질이라는 게 뭐 큰 가불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렇죠.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상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네. 잘 생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짧게 대천항 수산시장 짧게 보죠. 이것도 이제 갑질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한 60대 여성이 4년 넘게 주 6일 하루 12시간씩 횟집에서 일했는데 횟집 업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퇴직금 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노동부에다 신고했더니 700만 원을 더 줘라. 이랬더니 그 횟집 주인이 1,000원짜리로 엄청 많이 준 다음에 세 가라 700만 원. 근데 이거 세는데 2시간 반 걸렸대요. 아이고. 그동안 뒤에서 무슨 퇴직금을 달라고 하냐면서 계속 핍박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다른 횟집으로 옮겼어요. 네. 근데 이 첫 횟집 사장이 이제 이 다른 횟집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아니, 공모는 아니고 하여튼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이분이 또 거기서까지 그만두게 되는 이런 뭐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옮긴 횟집에서는 이분을 더 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인터넷 뉴스 토픽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